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결혼 5년 차를 맞은 김미현과 이종민 부부는 서울 근교에 새로 지은 아파트에서 7살 딸 예은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울리는 알람 소리로 시작되는 하루는 언제나 바쁘게 돌아갔죠. 미연은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있었고, 종민은 대기업 과장으로 승진을 위해 매일 늦은 시간까지 회사에 남아 일하는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미연이 예은이의 아침 준비를 도와주는 동안 종민은 정장을 차려입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했어요. 식탁에서는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함께 나누며 하루 일정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은이가 유치원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신나게 얘기하면 종민은 웃으며 딸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곤 했죠. 미연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말이면 세 가족은 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근처 놀이공원에 가서 예은이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종민은 평일에 바쁜 일정으로 딸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미안함을 주말에라도 달래려고 노력했죠. 미현 역시 학교에서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풀어내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들의 아파트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거실 벽면에는 가족 사진들이 예쁘게 걸려 있었어요.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부터 예은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념사진, 최근 가족 나들이에서 찍은 사진까지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는 추억들이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가끔 그 사진들을 보며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곤 했죠. 종민의 회사 일은 갈수록 바빠졌습니다. 요즘 들어 야근과 회식이 더욱 잦아졌고 주말에도 가끔 회사에 나가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미연은 남편의 승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묵묵히 집안일과 육아를 감당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지만 가족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여기며 참아냈죠. 저녁 시간이 되면 미연은 예은이와 둘이서 저녁을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종민이 늦게 들어오면 이미 식은 음식을 혼자 데워 먹곤 했어요. 그래도 미연은 남편이 들어오면 따뜻하게 맞아주려고 노력했고, 종민 역시 늦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은이 방에 들어가 잠든 딸의 이마에 살짝 키스를 해주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하고 안정된 가정이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부럽다는 말을 자주 들을 정도로 화목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는 아직 누구도 모르는 균열이 서서히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죠. 어느 화요일 오후 미연은 예은이를 유치원에서 데려온 후 장을 보러 가려고 했습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미현이었지만 그날은 마침 종민이 차를 두고 지하철로 출근한 덕분에 차를 이용할 수 있었어요. 예은이를 뒷좌석에 태우고 시트를 조절하던 중 무언가 딱딱한 것이 등에 닿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연은 좌석 틈새를 더듬어 보니 접힌 서류 뭉치가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별 생각 없이 꺼내보니 그것은 임대차 계약서였습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소재 오피스텔 계약서였어요. 계약자 명의란에는 분명히 남편 이종민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계약 일자는 불과 2달 전이었습니다. 미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남편이 언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는 걸까? 더욱이 자신에게는 한마디 언급조차 하지 않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월세 금액을 보니 결코 적지 않은 돈이었죠. 가계부를 꼼꼼히 관리하던 미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통장에서
그런 큰돈이 나간 흔적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종민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미연은 예은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종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종민이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자 미연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오늘 차를 타는데 이런 걸 발견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미연은 계약서를 종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종민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연은 놓치지 않았어요. 평소 차분하던 종민의 표정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말이지. 종민은 머리를 극적이며 말을 더듬기 시작했죠. 회사에서 급하게 필요해서 잠시 계약한 건데 깜빡하고 얘기를 못했네. 미연은 종민의 반응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남편이 거짓말을 할 때의 습관을 모를 리가 없었어요. 종민은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귀가 빨갛게 달아오르고 시선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처럼 말이죠. 회사 업무라면 왜 나한테 미리 상의하지 않았어요. 이런 큰돈이 나가는 일인데. 미연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났습니다. 종민은 점점 더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하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결정된 일이라서 바쁘다 보니까 얘기할 틈이 없었어. 미안해. 하지만 종민의 설명은 앞뒤가 맞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 필요하다면 회사 명의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일 텐데. 왜 개인 명의로 했는지, 월세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미현의 질문에 종민은 횡설수설할 뿐이었어요. 미현은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남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 사건 이후로 종민의 행동에는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계약서 발견 사건을 무마하고 난 후 종민은 오히려 더욱 자연스럽게 행동하려고 애쓰는 듯 보였어요. 마치 아내가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다고 안심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미연은 그런 남편의 모든 행동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라는 명목으로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부쩍 늘어났어요.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야근이 이제는 거의 매일같이 이어졌습니다. 종민은 저녁 6시쯤 미연에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늘 같은 말을 반복했죠. 미연아, 오늘도 야근이야. 프로젝트가 급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먹지 말고 있어. 미연은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정말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오피스텔에 있는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저녁 종민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미연은 평소와 다름없이 알겠다고 대답한 후 예은이와 둘이서 저녁 식사를 했어요. 예은이가 아빠가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냐고 묻자 미연은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거든, 예은아. 그날 밤 11시가 넘어서야 종민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어딘지 모르게 들뜬 기색이 역력했어요. 미연이 따뜻하게 데운 저녁을 내놓자 종민은 고맙다며 받아들었지만 시선은 계속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슨 즐거운 일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입가에는 미묘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죠. 미연은 남편의 옷에서 평소와는 다른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달콤하고 화사한 여성용 향수 냄새였어요. 하지만 미연은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했습니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갔죠. 주말에도 종민은 회사 일이 있다며 외출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만큼은
가족과 온전히 시간을 보내던 종민이었는데 요즘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급한 업무가 생겼다며 집을 나서곤 했습니다. 미연은 그럴 때마다 예은이와 둘이서 쓸쓸하게 시간을 보내야 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종민이 또다시 회사에 나간다며 집을 나서려 할 때였습니다. 미연은 무심한 듯 물어봤죠. 여보, 혹시 그 오피스텔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직도 회사에서 쓰고 있나요? 종민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미연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 그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야. 곧 정리될 것 같아. 하지만 종민의 대답은 여전히 애매모호했어요. 구체적인 설명은 피하면서 얼버무리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미연은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을 굳혀가고 있었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 가던 어느 금요일 오후, 미연은 마침내 직접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종민이 또다시 야근이라며 연락을 해온 그날, 미연은 예은이를 친정 어머니에게 맡기고 혼자 외출 준비를 했어요. 평소 입지 않던 검은색 코트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 쓴 채 지하철에 몸을 맡겼습니다. 목적지는 그 계약서에 적혀 있던 압구정동 오피스텔이었죠. 지하철 안에서 미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남편이 회사 업무로 그곳을 사용하고 있다면 자신의 의심이 헛된 것이 될 테고, 그렇다면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의 직감이 맞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쌓아온 믿음과 사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오후 6시 30분 미연은 오피스텔 앞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오피스텔 출입구가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커피 한 잔을 시키고는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스마트폰으로 종민에게 연락을 해봤죠. 여보,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 회사에 있나요? 종민의 답장은 금세 왔습니다. 아직 못 먹었어. 지금 회의 중이라 좀 늦을 것 같아. 미연은 그 메시지를 보며 씁쓸한 웃음을 지었어요. 정말 회사에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오피스텔에 나타날 리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나타난다면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의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미연의 눈앞에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어요.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종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야근 중이라던 남편이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여유로운 걸음으로 오피스텔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어요. 미연은 숨을 죽이고 종민의 행동을 지켜봤습니다. 종민은 오피스텔 로비로 들어가더니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마치 그곳이 자신의 집인 양 자연스럽게 말이죠. 미연의 손은 떨리기 시작했고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충격적인 순간이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습니다. 종민이 들어간 지 10분 정도 지났을 때 젊은 여성 한 명이 편의점 봉지를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거든요. 긴 생머리에 날씬한 몸매의 그 여성은 미연보다 적어도 7, 8살은 어려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복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화사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미연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제대로 서 있기조차 힘들었어요. 카페를 나선 미연은 근처 공원 벤치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버린 상태에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죠.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자신의 직감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미연은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어떻게 만났을까? 나는 뭘 잘못했을까? 예은이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충격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 자체였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며 밤을 보냈습니다. 종민이 12시가 넘어서 들어왔을 때도 잠든 척 눈을 감고 있었어요. 남편의 움직임을 온몸으로 느끼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를 해야 하는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종민은 조심스럽게 침대로 들어왔고 미연의 등 뒤로 팔을 돌리며 자연스럽게 잠자리에 들었죠. 하지만 미연에게는 그 손길마저도 이제는 낯설고 불쾌하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미연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혼자서 남편의 뒤를 계속 쫓아다닐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예은이가 있어서 자유롭게 행동하기가 어려웠거든요. 학교 업무도 있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습니다. 미연은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어요. 여러 업체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후기들을 꼼꼼히 읽어봤죠. 불륜조사 전문이라고 광고하는 곳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씁쓸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일주일간 신중하게 알아본 끝에 미연은 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무엇보다 비밀 보장에 대한 약속이 확실해 보였어요. 미연은 그동안 몰래 모아둔 비상금 통장에서 조사 비용을 마련했습니다. 결혼하면서부터 조금씩 적립해둔 돈이었는데 이런 용도로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화요일 오후 미연은 탐정사무소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의 오피스텔 안에 자리한 그곳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김 탐정은 미연의 사연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 이런 의뢰가 정말 많아요. 특히 오피스텔을 별도로 계약하는 케이스는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미연은 계약서에 사인하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희망마저도 곧 산산조각 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었으니 사무소로 오라는 내용이었어요. 미연은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김 탐정이 건넨 봉투 안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상세한 보고서가 들어 있었죠. 사진들을 보는 순간 미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민이 젊은 여성과 함께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모습, 둘이서 마트에서 장을 보는 모습, 여성이 종민의 팔짱을 끼고 걷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담겨 있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종민은 거의 매일 그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그 여성과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김 탐정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남편분이 그 여성을 위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거의 동거 수준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미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확실한 증거를 눈으로 보니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였거든요. 탐정 사무소에서 나온 미연은 한동안 길거리를 헤맸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손에 쥐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종민을 맞아야 한다는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 동안 울었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지만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신혼 때의 달콤했던 추억들, 예은이를 낳고 기뻐하던 종민의 모습, 가족여행을 다니며 행복해하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연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계속 생각해봤지만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미연은 스마트폰으로 종민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늦을 것 같으니까. 저녁은 먼저 드셔. 이제 그 메시지가 얼마나 뻔뻔스러운 거짓말인지 알고 있으니 더욱 화가 났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종민은 그 여자와 함께 오피스텔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미연은 예은이를 친정에서 데려와 저녁을 함께 먹었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려고 애썼지만 예은이는 엄마의 달라진 모습을 눈치챘습니다. 엄마 왜 울었어요? 눈이 빨갛네요. 예은이의 순진한 질문에 미연은 마음이 더욱 아팠죠. 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미연은 예은이를 재운 후 거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종민을 추궁해서 잘못을 인정받고 다시 시작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럴 의지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배신을 한 사람과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겠어요. 무엇보다도 예은이가 걱정이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7살밖에 안 되었고 아빠를 무척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미연은 결심했어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차라리 엄마와 둘이서 살아가는 편이 예은이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직하지 못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라는 것은 아이의 인격 형성에도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미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종민에게 의존하지 않고 예은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말이죠. 다행히 교사라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었고 친정 부모님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예은이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법적으로 확실하게 정리해서 예은이의 양육권을 확보하고 앞으로의 생활 기반도 마련해야 했거든요. 종민이 쉽게 이혼에 응해줄 것 같지도 않았고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도 복잡할 것 같았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날 밤 늦게 종민이 들어왔을 때 미연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더 이상 이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미연은 인터넷을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의 홈페이지를 살펴보며 불륜으로 인한 이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물색했어요. 오후에 미연은 선택한 법무법인에 전화를 걸어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은 친절하게 상담 시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 안내해 주었습니다. 혼인관계 증명서와 가족관계 증명서, 그리고 무엇보다 불륜의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해 오라고 했죠. 미연은 탐정이 건네준 사진들과 보고서를 다시 꺼내어 살펴봤습니다. 종민과 그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들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도 중요한 증거가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불륜 상대를 위해 별도의 거주지를 마련해준 명백한 증거였으니까요. 목요일 오후 미연은 서초동에 위치한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고층 건물. 10층에 자리한 그곳은 생각보다 넓고 전문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접수를 마치고 잠시 기다리던 중 한 명의 변호사가 미연을 상담실로 안내했죠. 이효진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차분하면서도 신뢰감을 주는 인상이었습니다. 이 변호사는 미연의 사연을 들으며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였어요. 탐정 보고서와 사진들을 보더니 이 정도면 불륜의 증거로는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계약서는
매우 중요한 증거라고 간주했죠. 상대방을 위해 별도의 주거 공간을 마련해 준 것은 단순한 불륜을 넘어서는 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사는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 소송도 동시에 진행할 것을 권했어요. 불륜 상대방에게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연은 처음 들어보는 용어였지만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니 충분히 납득이 갔죠. 자신의 가정을 파괴한 그 여성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우선 조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것이 성사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양육권의 경우 미현이 초등학교 교사로 안정적인 수입이 있고 현재까지 주 양육자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 재산 분할과 위자료 역시 불륜의 증거가 명확하므로 미연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날 저녁 종민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미연이 설거지를 하고 있는 부엌으로 와서는 뒤에서 껴안으며 고마워 항상 수고 많아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미연에게는 그 말조차 가식적으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여자 생각을 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이런 말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일주일 후 미연은 이혼소송 및 상간소송 서류에 정식으로 서명했습니다. 법원에 접수되는 순간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길을 가게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죠. 소송이 시작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전 법정에서는 마침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연은 이효진 변호사와 함께 긴장된 마음으로 판사의 판결문을 들었어요. 반대편에는 창백한 얼굴의 존민과 변호사가 앉아 있었고 별도로 진행된 상간소송의 피고인 그 젊은 여성도 함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판결 내용을 읽어 내려갔어요.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해 본 결과 피고 이종민의 불법 행위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불륜 상대방을 위해 별도의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지속적으로 만나온 행위는 혼인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배신행위라고 판단했죠. 이에 따라 이혼을 인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양육권은 예상대로 미연에게 인정되었어요. 미연이 그동안 주양육자 역할을 충실히 해왔고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종민은 월 1회 이상 면접교접권을 갖되 미연의 동의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죠. 양육비는 매월 5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재산 분할의 경우 미연이 육화를 가져가도록 결정되었어요. 종민의 불륜으로 인한 혼인 파탄의 책임을 고려한 결과였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을 포함한 모든 재산이 대상이었고 미연은 아파트를 그대로 소유하게 되었죠. 위자료로는 3천만 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도 미연의 손을 들어주었어요. 불륜 상대 여성에게는 2천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타인의 혼인관계에 개입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인정된 것이죠. 그 여성은 판결문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결이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면서 종민이 미연에게 다가왔어요. 미연아,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하지만 미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더 이상 할 말도 없고요. 종민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역력했지만 미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종민의 몰락은 더욱 본격화되었습니다. 회사에 소송 사실이 알려지면서 승진은 물론 평소 쌓아온 신뢰관계도 무너져 버렸어요. 특히 기혼자로서 보여준 이중적인 모습에 동료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결국 종민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곳으로 이직해야 했죠.
반면 미연의 새로운 삶은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예은이에게는 아빠와 엄마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게 되었다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처음에는 울며 불며 아빠를 찾던 예은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와의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미연은 학교에서의 업무에 더욱 열중했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서 보람을 찾으며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주말에는 예은이와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공원에 나가는 소소한 즐거움을 누렸죠. 비록 외롭기는 했지만 거짓된 행복보다는 진실한 고독이 낫다고 생각했습니다.